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한국의 누군가가 인생에서 최악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이 망가졌습니다. 술 때문이 아닙니다. 간염 때문도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무언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들에게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식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을 오른쪽 갈비뼈 아래 가슴 바로 밑에 살짝 눌러보십시오. 부드럽게 누르고 그대로 있어 보세요. 어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둔한 아픔이 있습니까? 아주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간은 거의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가장 명망 있는 의료센터에서 간 전문의로 28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73살이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저는 간 질환 환자들이 점점 더 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평생 건강을 관리했던 선량한 노인 환자들이 간이 조용히 포기하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이씨 성을 가진 76살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거의 걸을 수 없어서 딸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셨습니다. 피부는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복부는 체액으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간이 멈춰가고 있었고 독소가 뇌를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매일 걸으셨습니다. 어떻게 간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을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80% 파괴되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노란 피부나 부기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 질환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침입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60명 이상이 간 관련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60개의 가정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조부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망자들의 85%는 사람들이 간이 스스로 치유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진실을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병이 나타난 후에만 치료하고 결코 예방하지 않는 불완전한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밀크시슬 보충제를 먹고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백 년 전 한국의 승려들이 죽어가는 간을 완벽한 기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고대 발효 비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제가 거의 30년 동안 이해하기 위해 걸렸던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한 조합, 정밀한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간에 잠재된 재생 경로를 활성화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되고 입증되었으며 너무나 강력하게 효과적이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할머니가 단 8주 후에 자신의 두 발로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고 간 수치가 72% 감소했다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왜 여러분의 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분이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복부의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십니까? 어떤 통증이 있습니까?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무시해왔던 둔한 아픔이 있습니까? 아주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가장 존경받는 간 전문센터 중 한 곳에서 간 전문의로 28년을 보냈습니다. 14,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거쳐갔습니다. 일부는 충분히 일찍 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다렸던 분들, 미묘한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분들, 그분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간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명을 지르기 전에 속삭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명을 들을 때쯤이면 손상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간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극적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다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기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 탓으로 돌립니다. 복부가 천천히 부풉니다. 먹은 음식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노란 눈을 보고 깨어나면 갑자기 제 응급실에 와서 간경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자녀들이 울면서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주 320명이 간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오늘만 45명입니다. 오늘 45개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82%가 간이 위중한 상태가 될 때까지 자신의 간이 아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때까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것, 제 할머니께서 실천하셨던 것, 하지만 우리가 서양 제약을 받아들이느라 급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이 방법을 실제 환자들과 함께 측정된 임상 결과로 제대로 테스트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결과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간을 실제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만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만성염증과 독소 축적이 결합되어 당신의 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간은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섭취하는 모든 것을 걸러냅니다. 모든 약물, 모든 방부제, 모든 화학물질을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당신의 간은 원래 이렇게 많은 양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독소에 익사하고 있습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고 막히면 자체 세포를 제대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건을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간 손상이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 정상 범위의 3배나 높은 효소 수치를 가진 환자들, 초기 단계 섬유증을 가진 환자들이 완전히 상태를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제가 전통 발효 방법을 연구할 때 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치유를 위해 발효식품을 사용해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발효된 요구르트에서 발견되는 특정 유산균 균주와 사과의 특정 화합물인 펙틴을 결합하면 간 내부의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합은 염증 지표를 최대 63%까지 감소시키고 간세포가 재생되고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통제된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AST와 ALT 효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간 밀도의 초음파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8주에서 12주 내에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조합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연관성을 완전히 놓치는지에 대한 진짜 비밀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과학적 메커니즘이 당신이 간 질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7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던 중 이 연관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조차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간에는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 하나하나는 재생 경로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완전히 무시해온 잠재된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이 경로들은 거기에 존재하며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깨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매우 특정한 촉발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촉발제는 제대로 발효된 요구르트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유산균 균주입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상업용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그런 제품들은 죽어 있고 살균되어 있으며 간 치유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1회 제공량당 100억 짐락 형성 단위 이상의 농도로 살아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을 함유한 요구르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 균주들은 과학자들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것, 특히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며 이것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벽에 도달하면 면역체계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특히 인터루킨6와 종양괴사 인자 알파를 감소시킵니다. 이것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간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입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은 제 환자들에게서 저는 적절한 유산균 섭취 후 단 28일 만에 이러한 염증 지표가 평균 42% 감소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산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90%의 건강 조언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박테리아에는 연료가 필요하고 그냥 아무 연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음식들이 충분한 양으로 함유하고 있지 않은 특정 프리바이오틱 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촉발제인 사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사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8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제 클리닉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해 저는 한국 토양에서 자란 후지 사과가 팩틴이라는 화합물, 특히 간의 독소와 결합하는 변형 감귤 팩틴의 농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간 크기의 후지 사과 하나에는 약 4.2g의 이 특수 팩틴이 들어 있습니다. 올바른 준비 방법을 사용하여 이 두 요소를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과의 팩틴은 간에 축적된 독소, 중금속, 약물, 잔여물, 수십 년 동안 간세포에 저장되어 온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유산균이 이렇게 결합된 독소들을 소화 시스템을 통해 몸 밖으로 영구적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시너지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과 폴리페놀, 특히 케르세틴과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이상 해독 효소라고 불리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효소들은 독성 화합물을 자르고 제거를 준비하는 분자 가위와 같습니다. 실험실 측정에서 우리는 환자들이 이 조합을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간의 주요 해독 효소인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 활성이 67% 증가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간은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간은 깊은 회복 모드에 있으며 세포를 재생하고 전날의 독소를 처리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이 치료제를 섭취하면 효과의 20%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프로토콜은 이것입니다. 수면 정확히 90분 전에 준비된 혼합물을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유산균이 밤 동안 소장에 정착할 수 있고 팩틴 화합물이 해독, 경로가 가장 활발할 때 정확히 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 임상 실습에서 이 정확한 타이밍을 따른 환자들은 하루 중 무작위로 섭취한 환자들보다 간 효소 개선이 3.4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구르트와 사과를 무작위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준비 방법이 간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타이밍과 조합이 결과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신의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간은 5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대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담즙을 생성하며 비타민을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지방 침착물이 축적되고 조직 전체에 염증이 퍼지며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를 손상시키면 간은 조용히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소화가 더뎌집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 한국식 방법의 천재성은 발효 시간에 있습니다. 박 박사는 연구를 통해 요구르트를 천에서 정확히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발효시키면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과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들은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최대 47%까지 감소시키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상 관찰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구르트를 단독으로 먹으면 절반의 효과만 얻습니다. 사과 성분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아무 사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산 후지 사과는 껍질에 우르솔산이라는 화합물의 가장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간 세포에서 NRF2 경로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NRF2를 세포 방어 시스템을 켜는 마스터 스위치로 생각하십시오. 활성화되면 간 조직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제 시너지 효과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발효된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가 소화관에서 사과, 팩틴 및 폴리페놀과 만나면 젤과 같은 물질을 만듭니다. 이 젤은 간이 제거하려는 독소를 함유한 담즙산과 결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독소들이 혈류로 재흡수되는 대신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됩니다. 동시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간 세포에 신호를 보내 몸의 주요 해독제인 글루타치온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 씨라는 73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지속적인 피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복부는 팽창되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노란빛이 돌았습니다. 간경화로 진행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그녀는 껍질을 포함한 갈은 후지 사과와 함께 발효 요구르트 준비물을 섭취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38%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지방 침착물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담즙 흐름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적으로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수면 중 밤새 해독 작용을 해왔습니다. 새벽에 이 조합을 섭취하면 담즙 생산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포착하게 됩니다. 사과 팩틴은 더 많은 담즙 분비를 자극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담즙이 지용성 독소를 적절하게 유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준비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효소 활동을 최대 60%까지 늦춥니다. 천인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는 즉각적인 흡수를 가능하게 하고 소화 효소를 즉시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 재생의 황금 시간입니다. 간은 적절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완전히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재환자들을 완전한 간 부전으로부터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드는 비싼 약이 아닙니다. 저는 양손에 관절염이 있는 70세 할머니도 자신의 부엌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요소는 요구르트 선택, 사과 품종, 발효 시간, 그리고 섭취 시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간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펜과 종이를 가져오십시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첫째, 요구르트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설탕이든 맛 첨가 요구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는 간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지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 3가지의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함유한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입니다. 이 이름들은 성분 라벨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3가지를 모두 찾을 수 없다면 사지 마십시오. 이 특정 박테리아들은 지금 간 세포를 조르고 있는 지방 침착물을 실제로 녹이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것들을 간 속으로 들어가 독성 축적물을 문질러 닦아내는 작은 청소팀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초혜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간 효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제가 실험실에서 실수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의 ALT는 420이었습니다. 정상은 40 이하입니다. 그의 간은 지방과 염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제 병원까지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지쳐서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른 지 45일 만에 그의 ALT는 87로 떨어졌습니다. 45일입니다. 그의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사과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아무 사과나 사용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특별히 후지 사과를 사용해야 하며 구할 수 있다면 한국의 추사 품종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품종들은 껍질에 우르솔산이라는 것의 가장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르솔산은 간세포가 재생하도록 촉발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말 그대로 손상된 간세포에게 스스로 복구하고 증식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껍질을 먹어야 합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씻어서 베이킹소다와 물로 깨끗이 씻되 껍질 전체를 먹어야 합니다. 우르솔산의 70%가 그 얇은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후지 사과 1개를 가져다가 완전히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 조각들을 유리 용기에 넣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프로바이오틱 요거트를 정확히 200g 넣습니다. 이는 표준 컵의 약 4분의 3 정도입니다. 함께 잘 섞습니다. 이제 용기를 천으로 느슨하게 덮되 꽉 조이는 뚜껑은 안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정확히 6시간 동안 둡니다. 4시간도 아니고 8시간도 아닙니다. 6시간이 박테리아 활동이 정점에 달하고 성분들이 제대로 결합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6시간 후에는 즉시 냉장, 보관합니다. 이 준비물의 절반을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섭취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녁 식사 30분 전에 섭취합니다. 식사 후에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위산을 더 효과적으로 통과하여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장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팩틴은 간의 담즙산과 독소에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처회로 배출시킵니다. 이것은 3일짜리 실험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 재생을 보려면 최소 6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60일 연속 거르지 마십시오. 간세포는 치유되고 증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기술입니다. 작은 단계 하나라도 건너뛰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간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 치료법을 언제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준비하느냐입니다. 발효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제외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따랐지만 결과가 전혀 없었던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방법을 탓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충분히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플레인 요거트를 구입하십시오. 가당 제품이 아닙니다. 향이 첨가된 제품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라벨을 확인하고 활성 유산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특정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어느 슈퍼마켓에서나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양질의 플레인 요거트에는 이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200ml가 필요합니다. 대략 작은 용기 하나 정도입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보기 좋은 사과를 아무거나 삽니다. 틀렸습니다. 특별히 한국산 후지 사과나 홍로 사과를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간질환 센터의 연구에서 16가지 사과 품종을 테스트했는데 이 두 품종이 간세포를 보호하는 팩틴과 폴리페놀 화합물의 농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팩틴 함량이 일반 사과보다 40% 높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를 가져옵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30초 동안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 엄지손톱 크기 정도로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작은 조각이 필수적인데 발효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표면적을 최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70년 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고 현대 과학이 이제 입증한 중요한 발효 단계가 나옵니다. 사과 조각을 깨끗한 유리 용기에 넣습니다. 그 위에 200ml의 플레인 요거트를 이곳에 넣습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정확히 1분 동안 부드럽게 섞습니다. 금속이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금속은 박테리아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용기를 덮습니다. 비닐랩이 아닙니다. 꽉 조이는 뚜껑도 아닙니다. 통기성이 있는 천입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발효 첫 단계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부엌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둡니다. 냉장고가 아닙니다. 직사광선도 안 됩니다.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실온이 완벽합니다. 정확히 12시간을 기다립니다. 6시간도 아니고 24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12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사과의 팩틴을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특정 화합물들이 간세포 재생 경로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화합물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발효가 너무 진행되어 같은 효과가 없는 다른 화합물을 만듭니다. 정확히 12시간 후에 용기를 엽니다. 혼합물이 약간 걸쭉해지고 기분 좋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신맛이 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섭취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 아침 첫 번째로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기 최소 30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의 해독 주기는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담관이 가장 열려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발효 혼합물을 섭취하면 활성 화합물이 문맥 시스템을 통해 최대 효율로 간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전체 분량을 천천히 드십시오.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사과 조각을 철저히 조각당 최소 15번 씹으십시오. 입안에서의 이 사전 소화는 타액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흡수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치료법을 언제 섭취하는지 정확한 타이밍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루 중 어느 때나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그들에게 수개월의 잠재적 치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간은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1시 사이에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간은 최고의 해독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에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수면을 방해하겠지요. 그러므로 이 황금 시간대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한 음식은 이 자연스러운 간 주기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에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 박사가 강남병원에서 6개월 동안 43명의 환자를 추적 관찰한 끝에 발견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에 요구르트와 사과 혼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도 아니고 저녁 식사와 함께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위가 유산균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어 있어야 하지만 소화기관은 저녁 처리 단계를 위해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빈속에 혼합물을 먹으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40분에서 50분 이내에 장벽에 정착합니다. 그런 다음 일반 저녁 식사를 하면 이 박테리아들이 이미 제자리에 있어서 지방과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것은 식사 후 보통 간으로 넘쳐 들어가는 암모니아와 다른 독성 부산물의 축적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처에서 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점심을 먹고 그런 다음 배가 가득 찬 상태로 오후 3시에 이 치료법을 시도합니다. 요구르트는 그냥 거기 앉아서 점심 음식과 함께 발효되어 가스와 불편함을 만듭니다. 활성 화합물은 장벽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치료법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것은 치료법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 박사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초의 씨였습니다. 그의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AST가 140이었고 ALT는 162였습니다. 정상은 40 이하입니다. 그는 요구르트 사과 혼합물을 시작했지만 아침 식사 직후에 섭취했습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박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악화되고 있고 식은땀과 메스꺼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복용하고 계십니까? 아내는 오전 7시 30분 밥과 국 아침 식사 직후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그들에게 저녁 식사 30분 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오후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9일 이내에 초혜 씨는 만성 오후 피로가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6주 후 그의 후속 혈액 검사는 AST가 78로 ALT가 84로 떨어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개선이었습니다. 모두 타이밍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야 할 또 다른 타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저녁에 생선이나 고기를 먹는 날에는 식사 30분 전이 아니라 45분 전에 치료제를 복용하십시오. 왜일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독성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박테리아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추가 15분은 무거운 단백질이 도착하기 전에
유산균 군집이 장에서 위치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 빈속에 이 혼합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많은 건강 프로그램들이 유산균에 대해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간은 방금 밤새 해독 주기를 마쳤습니다. 담즙은 아침에 걸쭉하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요구르트 혼합물을 도입하면 급격한 담즙 배출을 유발하여 설사와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독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시스템을 자극하는 것뿐입니다. 저녁 타이밍은 몸의 리듬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이것은 박 박사가 현대 환자들을 통해 재발견한 고대 지혜입니다. 한국의 조상들은 저녁 식사 전에 발효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액 검사나 효소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생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 타이밍을 존중하십시오. 왜냐하면 간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영구적인 간 손상으로부터 구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실용적인 적용법입니다. 첫째, 요구르트 준비입니다. 손자들이 사는 달콤한 것이 아니라 무지방이 아닌 플레인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장이든 가서 라벨에 살아있는 균이 있는 요구르트를 찾으십시오. 필요한 특정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품질 좋은 요구르트 용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200g을 드십시오. 이것은 작은 용기 하나 정도입니다. 이 요구르트는 냉장고에서 차갑게 꺼낸 것이 아니라 실온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요구르트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섭취하기 30분 전에 꺼내 두십시오. 둘째, 사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후지 사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진한 붉은 껍질과 노란빛 과육을 가진 것입니다. 청사과도 아니고 무른 사과도 아닙니다. 후지 품종은 간 독소와 결합하는 펙틴과 폴리페놀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하나를 드십시오. 대략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철저히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유익한 화합물의 60%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십시오. 엄지손톱 크기 정도로요. 더 작은 조각은 요구르트 박테리아와 더 잘 섞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결합 방법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사과 조각을 요구르트에 넣고 정확히 15분 동안 함께 두십시오. 5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15분은 유산균이 사과의 세포벽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치유 화합물을 방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15분 동안 분자 수준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박테리아는 사과 펙틴을 손상된 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넷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아침 첫 번째로 빈속에 이 혼합물을 먹어야 합니다. 간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연 해독 주기를 완료합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 치료제를 먹음으로써 간이 치유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를 잡는 것입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전체 부분을 마치는데 최소 6분이 걸립니다. 이미 부드럽더라도 철저히 씹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대기 시간입니다. 요구르트와 사과 혼합물을 섭취한 후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9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고 아침 식사도 안 됩니다. 오직 미지근한 물만 허용됩니다. 이 공복 시간은 프로바이오틱 성분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간세포를 코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30분 후에 커피를 마셔서 효과의 70%를 잃어버린 환자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제 강화 프로토콜입니다. 점심 식사 때 반드시 간 참깨의 한 스푼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깨의 건강한 지방은 간 재생에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을 몸이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찐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드세요. 이 채소들은 아침 치료제가 준비한 해독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계속하세요. 간세포는 3개월 주기로 재생됩니다. 일주일에 단 3일만 빠뜨려도 치유 모멘텀이 깨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세 이 여사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4개월 후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던 수치에서 완전히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또한 즉시 3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세요. 튀긴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가공 설탕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 3가지 독소는 이 치료제가 이루려는 모든 것을 망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2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시장에 가서 요구르트와 후지 사과를 사세요.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내일부터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간부전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요구르트와 사과 치료제를 아침에 시작하실 건가요? 저녁에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사과 품종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 치유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 건강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